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지현 대표입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보니까 YTN에서 네. 1월 경상수지 적자 사상 최대 빅 스텝 현실화되나 이런 네. 얘기가 있거든요. 네. 자, 우리가 지금 그 한국 경제 어떻게 가나라는 걸 얘기를 하다가 세계 경제는 누구의 지금 원리대로 움직이고 있나, 뭐 그까지 지금 얘기가 네, 좀 네. 하다가 방송 하는데 네, 네. 한번 좀 네. 그 세계 경제는 누구 작전대로 가는 겁니까? 네. 이제 우리가 한국 경제를 네. 이해를 하려면 네. 어쨌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네. 우리 경제를 해양 경제에 편입을 시켜놨어요. 해양. 예, 해양 세력 경제. 예, 해양 세력.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반도는 예, 북방의 북방 경제와 네. 또 해양 세력의 그 경제의 그 어떤 대척점에 있습니다. 조선 시대까지 우리나라는 오로지 대륙의 영향을 받고 살았어요. 네. 그래서 조선 시대가 택한 노선이 뭐였느냐면 네. 압록강, 두만강 이남에서 그냥 은둔의 나라로 지내는 걸로. 조용한 나라잖아. 그렇게 네. 그러니까 쉽게 모닝캄. 말하면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 네. 그냥 큰 전쟁에 휩쓸리지 않고 500년간 네. 어떻게 보면 뭐 북한이 지금 요즘 잘 쓰는 세국 정책, 자강 정책으로 예, 예. 이렇게 하다 보니 무역이 없는 시대는 항상 망했거든요. 예. 우리가 신라나 네. 고구려 시대가 네. 조선 시대보다 훨씬 광대국이었던 이유는 네. 무역을 했어요. 아. 고구려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네. 아시다시피 사신이 네. 저 당나라를 거쳐서 네. 그 로마 교황청까지 갔었고 네. 신라는 해상 청해진이라고 얘기 들었죠. 해상 무역을 장악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고대부터 현재까지도 네.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나라는 망합니다. 아. 예. 왜냐하면 그 세계와 함께 해야. 그렇죠. 왜냐하면 산다 이제 이거죠. 바나나가 네. 필리핀에서는 싸지만 네. 우리나라는 비쌌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릴 때 소풍 가면 바나나 하나 먹으면 부잣집이에요. 지금 거꾸로 됐잖아. 지금 거꾸로 되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물자와 환경이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어느 나라에서는 풍부한 것이 어느 나라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서로 설린으로 교류하고 무역하면서 살도록 하신 그래서 거예요. 무역을 해야 되는 얘기지. 거예요. 네. 이미 BC 2000년경에도 무역이 있었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아프리카로부터 시작된 이 고대 무역은 대상, 네. 낙타 대상에 의해서 대륙으로 왔다 갔다 했고 예. 바다는 네. 범선을 이용해서 고대부터 계속 무역이 진행된 거예요. 네. 근데 조선시대는 무역을 막았습니다. 네. 예, 무역을 막아서 대원군이 그랬죠. 예. 뭐 대부분 무역을 국가가 장악해서 네. 한 가지만 이제 좀 장악했죠. 인삼. 아, 인삼 하나가 개성인삼 하나 가지고 예. 뭐 영경에까지 가서 청나라 때 사고 팔고 하는 정도였지. 뭐 은과 금도 못 캐게 했습니다. 국가에서. 아, 있긴 하나. 있는 대한민국에 금과 은이 많았어요. 예. 지명에 금자 들어가는 데는 대부분의 금이 있었습니다. 금산? 예, 금산, 금천, 금천? 뭐 이런데 다 금이 있어요. 근데 모든 금이 사금 형태로 있어요. 아. 이 사금은 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캘 수가 있는데 조선 시대에는 금과 은을 캐면 역적으로 잡혀갔습니다. 예, 개인이 부를 축적하는 국가가 원하지 않았어요. 또 무역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죠. 그래서 예.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이승만 박사가 한미 동맹을 하면서 우리를 세계 무역에 개입을 시켰어요. 네. 예,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어찌됐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걸 개발해서 팔자. 그것이 이제 박정희 시절로 이어지면서 네. 1차, 2차, 5차, 6차 경제까지 이어지면서 네. 말 그대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네. 이제는 첨단, 그렇지 않습니까? 까지 갔는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양으로 판매되던 것이 이게 김대중 이후부터 뭐냐 대륙으로 무역이 된 그게 중국이었어요. 아, 중국으로. 그러니까 중국 예, 무역 예. 의존도가 5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무역 의존도는 결국 뭘 초래했느냐면 네. 우리가 중국을 계속해서 사대하게 만드는 형태로 정치가 발달해 온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문재인 때 네. 극명하게 드러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 대무역이 이제 25%까지 줄었어요. 네. 50% 넘어가던 게. 그러니까 이제 당장 어떻게 되냐면 무역 수지가 아니라 흑자가 아니라 적자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중국 무역이 막히니까 우리는 적자라는데 거꾸로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해양 무역 쪽으로 나가면 더 많은 세상이 열릴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또 세계 경제는 미국의 작전대로 움직이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예. 한미 동맹만 잘 되면 한국 경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자, 이제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미국은 네. 어찌됐건 1900년대 이후에 네. 프랑스로부터 모든 기술과 네. 제도를 배워서 네. 정말 자본주의의 꽃을 피웠어요. 네. 근데 모든 이 나라들이요. 네. 계속적으로 성장의 성향을 거듭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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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가 오르고 예. 그리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이제 소득 때문에 경제가 이제 전체도 경제가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예, 예. 근데 미국은 이때마다 뭘 특수를 누리냐면 전쟁 특수를 누립니다. 야, 그게 역사가 말해주는 네. 거죠. 네. 1차 대전, 1차 2차 대전. 대전. 그때마다 미국은 예. 경제 공황 직전이었어요. 네. 경제 공황이 생길 때마다 1차 대전을 회복을 합니다. 1932년 우리가 잘 아는 대공황이 옵니다. 네. 예, 그때 뭐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 대공황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41년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면서 이기게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을 오는 이유는 뭐냐면 골고루 임금이 안 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시 경제가 되면 어떻습니까?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총동원이죠. 예, 총동원령을 예. 냅니다.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그때는. 모든 국민들이 일하러 가야 되고 현금으로 못 주면 말 그대로 이제 정서라도 줘서 줍니다. 전쟁 끝나면 주겠다고. 그래서 국가의 모든 역량들이 놀고 먹고 흥청하는 데 쓰던 돈들도 다 어디에 되냐면 생산하는데 무기를 생산하고 또 군수물자 생산하고 또 군수물자만 있느냐면 먹고 사는 이제 또 그것도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데 동원이 되다 보니까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이렇게 리셋이 되는 거예요. 미국 일 재미를. 건물이 잘 안 되니까 껐다 켜야 되잖아요. 미국 이 재미를 아는 거예요. 그 요번에 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한 거예요. 네. 나쁜 놈이죠. 이건 나쁜 거예요. 나쁜 놈? 예. 왜냐면 자, 이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과 의도적인 거의 문제인데 지금은 어디적으로 예, 움직이나? 9.11 때부터는 의도적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더 깊이 얘기하는 친구들은 네. 월남전이 일어났던 1960년대 텅킹만 사건도 네. 미국이 조작했다는 말이 있어요. 맞아. 그런 얘기 네네. 있어요. 예. 그 다음에 9.11은 반드시 조작이었다는 게 드러났고, 왜? 빈라덴이 미군 특수부 출신이에요.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빈라덴이 9.11 테러를 했다. 이래가지고 이라크를 침공해가지고 이라크를 7년 동안 전쟁으로 몰아넣었잖아요. 그랬죠. 예. 뭐 생화학 무기가 있다, 행전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없었죠. 예.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땠습니까? 미국은 그동안 남아있던 전쟁 물자를 다 팔아먹었어. 그때 전쟁 물자가 엄청 많았잖아요. 엄청 많았는데 예. 다 팔아먹은 거야. 뭐 하여간 비행기로 가서 보니까 자, 또 그냥 보세요. 전쟁은 항상 20년대를 위해서 무기를 개발을 해요. 네. 그러면 막상 20년 딱 되면 무기 재고가 쌓여요. 쌓이죠. 그럼 20년대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소진이 안 되면 못 써먹어.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구나.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방산업체라 그래요. 예, 이거 우리 중학교 2학년이면 다 알겠죠. 알겠죠? 예. 그러니까 방위 산업을 가지고 미국은 지금까지 전쟁을 일으켜서 네. 해결해 온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일으켰다는 겁니다. 왜? 예. 미국이 거기도 뭐 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죠. 정말 이거는 예. 여러분 문명 개화의 박상우라는 예, 잘 우리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MBC 후배죠. 그분 예. 방송을 잘 들어보면요, 예. 굉장히 객관적으로 예. 중간 입장에서 잘 전달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돈바스 지역에 있는 이 나치 히틀러의 잔재들을 미국이 키워가지고 네. 러시아를 자극한 다음에 러시아 주민들이 90%예요. 그쪽 지역은. 예, 그렇죠. 크림반도하고 네. 돈바스 지역은. 네. 근데 이 사람들을 계속 자극을 하니까 러시아가 벼르고 있었어요. 야, 그렇죠. 우리 민족을 건드리네. 그런데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작전을 짠 거예요. 원래 1990년대에 이 미소 협정, 나토 협정이 뭐냐면 절대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에게는 나토 가입을 안 시킨다가 하면 안 약속이었어요. 된다. 그렇죠. 예. 근데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국경을 마주해 나토랑 러시아는 국경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걸 알고 미리 러시아가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나토에 가입할게 그랬어요. 그럼 나도 서방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근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예. 왜? 가상의 적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 예. 이 세상은 예. 가상의 적이 있어야 방산업체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나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를 전쟁으로 몰아는 반드시 희생자는 생깁니다. 근데 지금도 예. 중국이 대만을 이제 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자동으로 전쟁 개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3차가 되네 이제. 3차 대전 되는 예. 거죠. 왜? 지금은 러시아와 나토의 대리지만 예. 나토의 배후에는 미국의 전력의 70%가 나토 겁니다. 예. 그렇죠. 미국 전력의 예, 70%가 예, 예. 그러니까 나토는 전쟁력이 없어요. 일부러 전쟁을 못 하도록 무기를 못 만들겠어요. 그렇지. 미국이 다 공급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나토 이꼴 미국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한미일이 네. 혈맹이에요. 지금 어찌됐든. 피로 뭉쳤어. 피로 뭉쳤어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대만이 전쟁에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싫다 좋다 소리도 못하고 이 전쟁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미국의 초청을 받고 간 이유가 뭐냐. 이 전쟁이 임박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또 뭐가 좀 으슬으슬해지네. 그래서 지금 한미일 공조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네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 안 할 수가 없는 게 한미일 공조가 되면 우리는 전쟁의 참화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의 기회가 옵니다. 그게 뭐냐? 통일의 기회가 와요. 그렇죠. 예. 통일의 기회가 오면서 자, 한국 그러면, 경제가 또 올라서고. 예, 그럼 예. 북한이 어디에 붙을 거냐 문제가 나와요. 만약에 중국과 대만의 전쟁에 네. 우리는 동맹으로 네.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어. 네. 그러면 지금 북조 동맹이에요. 예. 북조선과 중조 동맹이 있어요. 예, 예, 그럼 예. 자동 군사 개입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하고 막바로 전쟁해야 돼, 북한은. 나는 오히려 그 기회로 봐. 그래서 통일되는 거네. 예. 예. 우리가 절대로 지진 않으니까. 기회라고 예. 봐. 예. 아니면 오히려 김정은이가 우리 인민들이 지금 아사 직전이라 전쟁에 못 참여하고 이래 버리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월남전 6.25 뭐 이런 걸 지내보니까 그게 다 기회였어. 기회. 기획인데 예. 기회였어. 기획인데.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 간에도 전쟁이 좀 나면 더 좋아지나? 그렇죠.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분쟁으로 먹고 사는 집단이 변호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풍이 와서 막 바다가 뒤집어지고 하는데도 그 속에서 새롭게 뭔가 또 일어서잖아. 야,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예, 그래서 뭐 우리는 예.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전쟁이 안 일어나면 예. 딱 좋겠지만 예. 이게 인간의 욕심이 충돌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지금 얘기 생각해 보니까 예. 지난번에 왜 일장기 예. 개항했다 그래서 네, 그 친구. 언론사가 뭐 난리를 예, 예. 했잖아요. 예. 근데 찾아가 봤거든. 네. 찾아가 보니까 뭐 물론 뭐 일장기도 있지만은 태극기도 있고 예. 또 윤 대통령 얼굴도 있고. 그러면 어머니가 일본인이에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근데 굉장히 애국자더라고. 예, 예, 그분은 근데 일본에서 그거를 태어났고.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매도를 해버렸잖아. 왜냐하면 얘들이 각근 전략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예, 우리나라는 네. 갓을 썼는데 가시 G.O.D야. 예, 맞아. 각근이 뭐냐? 예. 한쪽에 각근은 일본, 한쪽에 각근은 미국이에요. 그래 묶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하나가 끊어지면 같이 날아가는 것처럼 이 각근 전략이 이승만 대통령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간질 시켜야 좌파들이 얻어먹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친일파로 매도하는 거예요. 가끔 얘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민족이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망할 리가 망할 없지. 수는 없어요. 아무튼 예. 어쨌든 세계사는 아시다시피 뭐 거슬러 올라가면 아시리아 전쟁, 페르시아 전쟁, 그죠? 그다음에 뭐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 이런 모든 전쟁 속에 역사가 한번 요동친 것처럼 예. 다시 한번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쟁. 이건 잿더미가 될 수는 있지만 또 그 속에서 엄청난 꽃이 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한국 경제 어떻게 가나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지금 하다가 미시적으로 보면 네. 집값이 올랐나 뭐 경제가 어떤다 이런데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예. 세계 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흐를 것이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기본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제가 충고를 해드리면 금으로 보유하십시오. 금과 땅으로. 아, 그래요? 금과 땅은 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학생들도 이해했겠습니다. 자, 우리 김 전 대표와 함께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빠져들어가는데 예,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자, 할 게 한국 없습니다. 경제 어떻게 가나라는 제목으로 김 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